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인 정자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에 정자계죠, 정자계. 자, 이게 정자계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 시간에 정전계를 했었는데 그 정전계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공식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전계랑 정자계를 같이 공부하실 때 공식을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기회로가 나오죠. 첫 번째 자기회로. 자, 자기회로에서 첫 번째 자극의 세계입니다. 첫 번째 자극의 세계. 자, 이쪽에 이제 정자계를 이제 공부하기 앞서 먼저 이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자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극. 자, 첫 번째 자극.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양쪽 끝을 얘기죠. N극, S극인 자석.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은 자석의 양끝이다. 즉 N극과 S극을 의미를 한다.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자극의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력. 자, 자력은 뭐냐? 자력. 자,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아니면 미는 힘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석의 힘이다.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의 힘이다. 끌어당기거나 미는 힘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어떤 금속을, 자석이 금속을 당기는 힘이다. 당기는 힘. 자기. 자, 그 다음에 자장. 자장을 자계라고도 하는데, 자장. 자, 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자력이 미치는 공간. 자장이다. 미치는 공간. 다른 말로 자계라고 합니다. 자계. 그래서 자계가 자력이 미치는 공간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화. 자, 자화라는 것은 이제 자기화를 시켰다는 거죠. 자화시킨다. 즉, 자화라는 것은 자성체를 뭘로? 자석으로 만드는 거다. 자석으로 만드는 것. 그죠? 만드는 것. 자, 이것을 자화시킨다라고 하죠. 자화시킨다. 그 다음에 자속이다. 자, 자속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을 묶은 한 다발이 되는 거죠. 자기력선을 묶은 다발이다, 다발. 그러니까 전기력선을 모아놓은 것이 자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용어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 정자계를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이다. 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정전계에서 나왔었죠? 마찬가지 정자계에서도 이 쿨롱의 법칙이 또 나옵니다. 이 쿨롱의 법칙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유래가 되었던 거죠. 자, 그 정전계에서 정전기력 F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였죠. 그죠? 정전기력. 자, 이건 정전기력이죠. 정전기력이다. 자, 그렇다면 자기력은 뭐냐? 더 간단해요. 똑같아요. 공식 자체가. 자기력. 자, 자기력 F는 어떤 차이가 있나? 자,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4파이 뮤 R 제곱분의 M1, M2다. 자, 어떠한 차이가 있죠?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죠. 입실론이 뮤로 바꿨고, 그죠? 그 Q1, Q2가 또 뭘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M1, M2로 바뀌었죠? 그때 여기서 입실론이라고 했던 거는 유전율이었지만 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투자율이죠. 투자율. 즉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자속을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물질이 자속을 통과하는 능력이 투자율. 그리고 여기서 M1, M2는
지금 뭐죠? 자극의 세기죠. 그죠? 자극의 세기. M1, M2는. 그러니까 여기서 Q1, Q2는 M1, M2로 바뀌면 되고, 그리고 이 입실론이 뭘로? 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식. 공식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정전개냐, 정자개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서, 투자율을 조금 더 알아보면, 투자율, 뮤. 자, 뮤라고 하는데, 투자율은 뮤 제로 곱하기 뮤 S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뮤 제로는 진공 중에, 자, 진공 중에 뭐다? 투자율이다. 진공 중에서의, 자, 투자율이다. 이 값도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뮤 제로는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헬리퍼 메타다라는 거. 자, 이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뮤S는 바로 비투자율이다. 즉, 이 비투자율 뮤S는 자, 이 식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이 뮤S는 뮤 제로분의 뮤라는 거. 그죠? 비투자율, 투자율의 비율이다라는 거. 그죠? 비투자율.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알아두셔도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기력의 공식 중에서 4파이 뮤 분의, 자, 1이라는 값이 있죠. 그럼 진공 중에서 바로 이 4파이, 자, 뮤 분의 1이라는 값이 뭐가 되냐. 자, 진공 중이라고 한다면은, 자, 비투자율이 1이죠, 1. 비투자율이 1이기 때문에 이것은 4파이 뮤 제로분의 1과 같은 겁니다. 진공 중에서는, 공기 중에서는. 이 값이 얼마냐? 바로 암기해 주시죠. 6.33 곱하기 10의, 자, 4제곱이라는 거.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이다. 일단 이게 암기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냥 뮤 제로, 요거 하나만 암기하셔가지고 대입만 해도 되세요. 그죠? 계산기 있으니까. 요거 하나 암기하셔가지고 대입하시면 바로 요 값이 나오니까. 그죠? 두 개 암기하시기 어려우면 하나만 암기하셔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값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개 및 자개의 세기. 자, 자개 및 자개의 세기다. 그때 여기서 자개라고 하는 것은 자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자개라는 것은 자력이 작용하는, 자력이 미치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자개. 네, 작용하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자, 그때 자개를 다른 말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 자개를 다른 말로 자장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장.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자장의 세기를 구해라. 똑같은 말이죠. 자장. 아니면 자기장. 그죠? 자장이나 자기장이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아시죠? 자장이나 자기장. 똑같은 말이에요. 자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개의 세기. 자, 이게 첫 번째 게 자개. 그다음 두 번째로, 자, 자개의 세기다. 자, 자개의 세기 같은 경우는, 자, 전개의 세기랑 또 관련이 있어요. 자개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자개 중에 1웨바의 자를 놓았을 때 그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 자개의 세기다라고 합니다. 자개의 세기. 자, 보시면 자개의 세기가 뭐냐면 여기에, 자, 자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M이라는 자극이 있는데, 자, 이 자개 내에 여기에 1웨바라는, 자, 1웨바라는 여기에 자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 두 자극 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기력이다. 그죠? 자기력. 그 자기력을 갖다가 자개의 세기라고 해주는데, 우리 아까 자기력 같은 경우, 자, 자기력 공식에서 자기력 F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자, M1 M2였죠. 그죠? 자기력 F라는 것이. 그때 요 하나가 M1이고 하나가 M2였는데 그 M2가 뭘로 바뀐 거예요? M2가 1웨바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M2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M2 대신에 바로 1웨바를 집어넣으면 바로 자기력이 뭘로 바뀝니까? 자기력이 바로 얼마로 바뀌죠? 자기력이 자개의 세기로 바뀌는 거죠.
자, E라고 하는 것은 전기죠, 전개. 전개의 세기니까 바로 자개의 세기는 뭐다? H죠, H. 자개의 세기. 즉, H는 뭐다? 바로 자개의 세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기는 기호로 H로 쓰고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다. 즉 전개의 세기는 볼트 퍼 메타였지만 바로 자개의 세기는 암페어 퍼 메타다. 아니면 이제 뒤에 가시면 또 나오겠지만 암페어 턴 메타라고 합니다. 이 T라는 거는 턴, 코일에 감은 횟수인데 횟수. 암페어 턴 메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암페어 턴 메타도 되고 그리고 암페어 퍼 메타도 됩니다. 이게 바로 자개의 세기라는 거죠. 자개의 세기. 그래서 다시 공식을 쓰면 자개의 세기 H는 뭐가 된다? 바로 4파이 뮤 R 제곱분의 얼마? 바로 M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개의 세기 H가 되는 거죠. 그죠? 자개의 세기.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됐죠?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됐고 네 번째 보실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개와 자기력과의 관계. 자개와 자기력과의 관계다. 자, 지금 보시면 자개의 세기라는 게 자개의 세기 H가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자, 여기 양쪽 변에다가 얼마를 곱해 주냐면은 이걸 곱해 보세요. 자, 양쪽 변에다가 자극의 세기 M을 하나 더 곱해 주세요. 이렇게 M. 그럼 여기 M1, M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곱해 주시면 바로 요 공식이 뭐냐? 요 공식이 바로 자기력을 구하는 공식인 거죠. 자기력을 구하는 공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F는 얼마다? MH다라는 거죠. 힘, 자기력 F는 MH라는 거죠. 즉 자개의 세기에다가 뭘 곱한 거다? 바로 자극의 세기를 곱한 거다. 자극을.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전계와 비교를 해보자면 정전계에서의 정전기력은 뭐였다? 정전기력 F는 Q2였죠. 그죠? Q2 뉴턴.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Q가 뭘로 바뀌었어요? Q가 M으로. 그죠? 그리고 전개의 세기가 자개의 세기로 바뀐 거죠? 똑같아요. 공식 자체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F는 뭐다? MH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개의 세기와 그 자기력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개의 세기에다가 자극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바로 자기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위입니다. 자, 자위는 뭐랑 비교가 돼요? 자위는 정전계에서의 전위랑. 그죠? 전위랑 비교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전위를 또 한번 구해볼까요? 전위? 자, 전위 VP는 뭐였어요? 4파이 입실론 R분의 Q였죠. 그죠? 정전계에서 전위 VP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였다. 그렇다면 자위는 뭐냐? 자위는 이 공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위는 U로 표시하는데 UM. 자위는 요 입실론을 뭘로 바꿔? 이 입실론을 바로 입실론을 뮤로 바꿔주고 그리고 요 Q를 바로 자극 M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때 4파이 뮤 R분의 얼마다? R분의 M이다. 요게 바로 자위가 된다는 거죠. 자위. 그죠? 자위. 이런 식으로 자위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자위의 단위는 뭐냐? 자위, 즉 자위, 뭐 전압이랑 같은 뜻이에요. 전압. 그래서 얘는 암페어 턴이나 전류, 뭐나 암페어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쓰면 줄퍼 웨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줄퍼 웨버. 여기 바로 자위의 단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바로 이 줄퍼 웨버랑 같은 단위가 뭐냐라고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럼 줄퍼 웨버랑 같은 단위는 뭐다? 암페어다. 아니면 암페어 턴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다 같은 단위다라는 거. 자위의 단위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력선. 자, 자기력선이 나오죠. 자,
정전계에서는 전기력선이 나왔던 것처럼 이 정자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자기력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기력선. 자, 여기에 자, 하나의 자석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자석이 N극, 자, S극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자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석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철가루를 뿌리면은 자, 이런 형태의 그 분포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 같은 경우는 요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요 S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 방향으로 들어간다. 자, 이런 분포가 있는 거죠. 자기력선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력선의 성질이 나오는데, 자, 자기력선의 성질. 이 자기력선의 성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이 내용 자체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력선의 성질 첫 번째,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그죠? N극에서 나왔다가 어디로 들어간다? S극으로 들어온다. 그죠?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같은 방향의 자력선끼리는 서로 뭐한다?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반발력, 그러니까 이 자력선과 이 자력선이 반발력, 즉 반발력이 작용해서 절대로 붙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력선이. 그리고 세 번째, 자기력선상의 임의 한 점에서 자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개의 방향이다. 즉 자개의 방향이라는 게 뭐냐? 자개의 방향이라는 게 바로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이렇게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뭐가 된다? 바로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자개의 방향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접선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개 내의 임의 한 점에서의 자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자개의 세기를 나타낸다. 여기도 정전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 자기력선이 위쪽에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아래쪽은 좀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듬성듬성 돼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자개의 세기가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개의 세기가 더 작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 다음 다섯 번째,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자력선이 발생 또는 소멸이 없고 연속적이다. 그죠? 자극이 없으면 당연히 발생할 수도 없고, 그죠? 자력선이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할 수 없으니까 소멸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력선들끼리는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차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자극 m 웨바에서는 μ분의 m의 자력선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m 웨바에서는 몇 개냐면 μ분의 m개의 뭐가 발생한다? 자기력선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기에서 자, Q콜롱에서는 자, 입실론분의 자, Q개만큼 그 전기력선이 발생했었죠. 마찬가지로 m웨바에서는 μ분의 m개만큼의 자기력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실론이 μ로 바뀌었죠. 그리고 Q가 m으로 바뀌었죠. 거의 유사하죠, 그죠?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자속과 자속 밀도입니다. 일곱 번째. 자속과 자속 밀도. 자, 일단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서 나오는 자의 자력선의 수다. 즉,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력선의 수인데, 자기력선의 뭐 수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을 어떻게 한 묶음으로 다발처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자속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자속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가 따로 있어요. 자속 같은 경우는 자속의 기호가 어떻게 쓰냐면 자속은 이렇게 파이로 표시합니다. 자속의 기호는 이렇게 파이로 쓰고 단위는 뭐다? 단위는 자기력선이니까 그죠? 웨바.
외곽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자속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자속 밀도는 뭐냐? 자속 밀도. 자, 어떤 단위 면적당 자속이 얼마큼 있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속 밀도 같은 경우는 자, 단위 면적당 자속이 얼만큼 있냐? 그걸 얼마큼 겁니다. A분의 자, 파이라는 거. 자, 그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A는 4파이 R제곱 9라고 했을 때 9의 건널비가 4파이 R제곱이잖아요. 그죠? 4파이 R제곱분의 얼마다? 자, 파이다. 자, 파이다라는 거죠. 그때 자속밀도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자, B라고 표현합니다. 자속밀도 B는 얼마다? A분의 파이다라는 거. 즉 4파이 R제곱분의 자, 파이라는 거죠. 파이. 자, 그때 여기서 또 어떤 공식이 또 나오냐면 잘 보세요.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자, B는 4파이 R제곱분의 자, 파인데 이거 파이도 어차피 자속이니까 자극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속을 이렇게 자극으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이때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하냐면 자, 뮤를 곱합니다. 분모 분자에 뮤를 곱하게 되면 바로 요거 있죠, 요거. 자, 이게 뭐죠, 이게?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이게 바로 자개의 색이었죠. 요게 바로 자개의 색입니다, 색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자속밀도 B는 뮤 곱하기 얼마다? 뮤 곱하기 자개의 색이다라는 거죠. B는 얼마다? 자속밀도 B는 뮤 곱하기 자개의 색이다. 아니면 이 뮤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죠. 뮤 제로 뮤 S 곱하기 자개의 색이다. 자, 이러한 식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개의 세기와 자속밀도의 관계, 그죠? 이러한 식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마지막 8번째네요. 8번째는 자, 자기 쌍극자 모멘트다. 자기 쌍극자. 자, 여기서 자기 쌍극자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자,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는 자, 이러한 자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칼로 여기를 딱 자릅니다. 자, N극과 S극 가운데를 딱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 이렇게 하나의 자석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럼 분리가 돼버리면, 자, 그럼 이 자체가 N극이고, 이 자체가 S극일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자석을, 자, 두 둥각 내버리면, 이 잘려진, 자, 두 개의 조각도 뭐가 생기냐? N극과 S극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여기서 이 자석을 또 반토막 내면, 자, 반토막 딱 내버리면, 이렇게 반을 딱 잘라버리면 자,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반 잘라버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N극, 한쪽이 S극, 한쪽이 N극, 한쪽이 S극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자석 같은 경우는 자기 쌍극, 극이 쌍으로 있다. N극과 S극이 쌍으로 있다라고 해서 자기 쌍극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기 쌍극. 항상 극은 두 개가 같이 다닌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그때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무엇이냐? 자, 보시면 여기에 자,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 자극의 세기를 이 자석의 자극의 세기를 자, M으로 놓고 그리고 이 자석의 길이를 자, L로 놨을 때 바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자, 대문자 M으로 표시하는데 바로 이 자극의 세기와 이 자석의 길이를 뭐한 값? 그냥 곱한 값이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입니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얼마다? 자극의 세기에 곱하기 자석의 길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할까요? 네. 자, 보시면, 자, 1번. 자, 1번 문제. 자, 공기 중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바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바의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3뉴턴이었다면 두 극 사이의 거리가 약 몇 센티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걸 쓰시면 돼요. 하나, M1은 3 곱하기 10의 자,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M2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바다. 그랬을 때 두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13뉴턴, 즉 F라는 값, 그죠? 자기력이 13뉴턴이라는 거죠. 저 웨바. 자, 그때 두 극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즉 알고 싶은 거는 아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아래 값. 그 자기력 F라는 공식에서 바로 이 아래 값을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자기력 F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M1 M2였죠. 그럼 이 공식을 변형해서 뭐를 구해주냐? 바로 이 R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R 제곱은 이 식을 변형한 겁니다. R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보시면 4파이 뮤 F 분의 얼마다? M1 M2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R 제곱이랑 요 F를 그냥 자리만 바꾼 거예요. 자리만. 그죠? R 제곱은 4파이 뮤 F 분의 M1 M2다. 그때 우리는 R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 제곱을 없애야 돼요. 그죠?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우변에 뭘 씌워주면 돼?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R 값은 루트 4파이 뮤 F 분의 얼마? M1 M2다라는 거죠. M1 M2. 그럼 주어진 값들만 대입을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공기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뮤가 그냥 뮤 제로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죠? 공기중이니까. 자, 대입해 볼게요. 4파이 곱하기, 자, 뮤 제로가 얼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곱하기 F는, 자, 자기력이 13. 그죠? 13. 곱하기 13 분의, 자, 자극의 세 개가 하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곱하기 하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바로 0.085. 0.085가 나오는데 그때 이 0.085의 단위가 바로 미터라는 거죠. 미터. 그럼 이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1m가 100cm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면 얼마? 8.5cm라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에 있네요. 2번. 그 다음 2번 문제. 자, 두 자극 간의 거리를 2배로 하면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자, 자기력. 자, 자기력의 공식을 물어본 거죠. 자, 자기력 F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자, M1 M2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기력과 R 거리죠, 거리. 자, 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R 제곱이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자기력과 거리, 즉 거리의 제곱은 뭐한다?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즉 자기력은 누구의?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거리를 몇 배? 거리를 2배로 하면 2의 제곱, 즉 거리를 2배로 하면 2의 제곱분의 1배가 되니까 결국 몇 배? 4분의 1배로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그래서 그 자기력은 뭐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 자, 다음 3번 문제. 자, 3번. 단면적이 4제곱센티미터의 철심에 6 곱하기 10의 4제곱 웨바의 자속을 통하게 하려면 2800A톤/m의 자개가 필요하다. 이 철심의 비투자율이 대략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이거를 보셔야 돼요. 다 쓰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단면적 A는 4제곱센티미터라는 거. 그 다음에 자속이 파이죠. 자속 파이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웨바라는 거 이렇게 다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800, 그러니까 자개의 세기는 2800이 나죠. 2800 암페어 턴 메타. 자, 그 다음에 그때 이 철심의 비투자율, 비투자율이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비투자율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단계적으로, 자, 하나씩 가실 거야. 단계적으로.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거 좋을까요?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이 뮤S, 비투자율을 구하려면, 자, 일단, 뮤는 H분의 B라는 공식이 있죠. 그죠? 왜냐면 B는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였죠. 뮤는 H분의 B입니다. H분의 B. 그렇다면 이 H는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H는. 그럼 뭐만 알면? 바로 이 자속 밀도만 알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자속 밀도는 뭐냐? A 곱하기 얼마? 파이죠. 파이. 그죠? A분의 파이가 아니라 A분의 파이죠.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속이니까, 그죠?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그래서 단면적분의 얼마? 자속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단면적의 단위가 조금 걸리실 거예요. 원래는 지금 이 단위가 제곱미터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로 지금 들어와 있죠. 자,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m. 자, 1m가 자, 100cm라고 했죠. 그죠? 100cm. 그러면은 1m를 제곱하면 1m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1m를 제곱하면 똑같이 100cm를 뭐가 되는 거예요? 100cm를 제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 할 수 있냐? 결국 1제곱미터는 만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100을 제곱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어디에다가 여기 4에다가 얼마? 바로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 제곱미터를 제곱 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얼마? 만을 곱했지만 거꾸로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뭐 한다? 만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 즉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바꾸는 거. 그럼 제곱미터.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입을. 자, A가 좀 전에 구했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 그리고 자속은 나왔잖아요. 그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근데 딱 보기 좋게 여기 똑같은 값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죠? 약분이. 그럼 4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1.5다. 자, 1.5. 그러니까 자속 밀도가 얼마나? 1.5가 나왔다라는 거죠. 1.5.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한 거예요. 이 값을.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속 밀도까지 구했으니까 자, 뮤는 H가 얼마죠? 2800분의 자속 밀도 B가 얼마? 1.5가 나왔죠. 그럼 2800분의 1.5를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약 5.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투자율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다 끝났네요. 그죠? 마지막. 자, 비투자율은 바로 뮤 제로분의 자, 뮤라고 했죠. 그죠? 비투자율은 뮤 제로분의 뮤다. 자, 뮤 제로는 공기 중에서의 자, 투자율은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요 투자율 구했던 걸 집어넣는 거죠. 5.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요 값이 약 427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투자율은 얼마다? 바로 427이 나온다라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이제 4번 문제. 자, 4번에 자, 자극의 크기가 얼마야? 4웨바. M은 자, 4웨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M은 4웨바. 그 다음에 점 자극으로부터 R은 4m. R 값은 4m. 자, 4m 떨어진 점에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H를 구하는 거죠. H. 그죠? H를 구하는 거죠. 그럼 자개의 세기 H는 뭐냐? H는
공식 암기한 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4파이 자 뮤 R 제곱분의 M 이게 바로 자개의 세기였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비투자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뮤를 뮤 제로로 놓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값도 대입해보면 4파이 곱하기 자 뮤 제로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이 얼마였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다. 곱하기 그 다음에 R값이 4m 그죠? 4m니까 이게 4의 자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극의 색이 4웨버가 이렇게 분자에 들어가겠죠. 예, 계산해 주시면 바로 자개의 세기는 1.6 곱하기 10의 4제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개의 세기. 자 다음 5번 문제. 5번. 자, 진공 중의 자개가 10A톤/m다. 쓰세요. H는 10A톤 m다. 자, 써주시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세제곱 웨바다.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3승이다. 웨바.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이 그 자극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자, 힘 F는 간단해요. F는 뭐다? F는 MH다라고 했죠. 그죠? F는 MH. 자극의 세기에 뭘 곱한다? 바로 자개의 세기를 곱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극의 세기가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개의 세기는 나왔네요. 10. 그죠? 곱해 주시면 이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네요. 단위는 뉴턴 되겠죠. 답은 1번에 있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6번. 자, 비투자율이 160. 쓰세요, 이렇게. 자, 비투자율이 160이다. 160. 자, 철심을 사용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철심 속의 자개의 세기가 80이다. 아, 자개의 세기 H가 80이다. 80. 그때 뭐를 구하라? 자속 밀도를 구해라. 자속 밀도, 자, B가 얼마냐? 이거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자속 밀도 B는 투자율 곱하기 얼마다?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네요. 대입만. 자, 지금 나왔어요. 자, 뮤 S, B 투자율이 160으로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뮤라고 하는 것은 뮤 제로 곱하기 뮤 S잖아요. 그죠? 뮤 S 곱하기 H다. 자, 진공에서의 투자율은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일단 비투자율 160 자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개의 세기를 180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속 밀도는 얼마다? 0.016이 나온다. 0.016 웨바 퍼 자 제곱미터다. 이런 게 나옵니다. 답은 2번에 있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전계처럼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암기하셔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